안녕하세요. 저는 삐킷이라는 회사에서 제품 총괄을 맡고 있는 구성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는 벨기에에 있고요. 저희는 3D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이 빈피킹이나 로봇 가이던스를 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3D 로봇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과 SI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현장에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인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신 배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디 꼭 그 기술 중심으로 전공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업도 필요하고요, 마케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현장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현장 기술 지원 같은 모든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람을 찾거나 뽑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역할에 따라서 갖춰야 될 그런 기술들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플로우라고 해서 그 플렉서빌리티, 유연하고 그다음에 러닝, 서로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잘하고 협업을 잘하냐, 이 네 가지를 주로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럴 만한 사람인지 그러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분야는 지금 현재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연구실에서 아니면 특정 전문 기업에서 기술 중심으로 그 로봇 연구나 로봇 솔루션 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로봇 기술을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 그게 솔루션 형태일지 제품 형태일지 서비스 형태일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아직까지는 오픈되어 있는 그 시장이고 그쪽 산업입니다. 그래서 로봇 분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지금까지 학교에서든 어떤 교육기관에서든 배운 거는 주로 기술 쪽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협업을 할 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 모든 걸 준비해서 취업을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잘 일단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술 쪽은 조금 약하지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원활하게 잘한다, 이제 이런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좀 약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기술들을 관심이 있고 배우는 그런 러닝 커브가 굉장히 좋다, 이제 이러한 각자만의 특징이 있을 텐데 이 모든 특징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로봇 분야에서는 아직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신의 강점을 더 이렇게 어필을 잘하고 그러한 강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나 그런 분야가 어딘지를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또 많은 그 각자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어디에 들어갈 땐 뭐가 필요하다더라, 이제 이러한 말에 흔들리거나 그렇기보다는 자기 본인의 강점에 집중을 해서 많은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분야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은 대학원의 또 역할이 있고 또 대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이 필수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로봇 분야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중심의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학원을 가야지만 그 로봇 전공을 할 수가 있었고, 로봇 학과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원에만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원을 가야 로봇을 배울 수 있었는데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교육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스나 뭐 다른 그 로보티즈에서 나온 다이나믹 세이나 이렇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굉장히 프랙티컬한 기술들은 오히려 대학원보다 대학원 밖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또 대학원에 간 친구들도 그렇게 따로 공부를 하고 따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학원이 당연히 필수는 아니고요. 근데 대학원은 대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연구를 하는 연구 방법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집중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또 남들한테 발표를 해보고 이런 이제 그런 걸 이제 연구 방법인데 그런 연구 프로세스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또 연구를 통해서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잘 이해하고 특징을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원 내서 갖춰야 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업무가 있죠. 좀 더 롱텀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개인 성향이 그런 연구를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에 좀 집중해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능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현장 중심으로 적용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쪽에 있어서의 일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대학원에 가서 배우는 연구 방법론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현장에서 더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모든 문제를 다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기 성향이 좀 더 프랙티컬하고 좀 더 이제 빨리빨리 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학원에 안 가는 게 오히려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개인의 그런 목적이나 목표나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로봇 분야는 전공 비전공을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 공학으로 학위를 땄다, 뭐 석사든 박사를 땄다고 하면은 전공자로 당연히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발 쪽에 들어가면은 사실 로봇 개발을 위해서 쓰이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기술 스택들이 꼭 로봇에만 필요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더 많이 쓰이는 것들이 로봇에도 더 잘 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로봇은 그 자체가 융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융합 기술이고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개발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출신들이 섞여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팀 구성을 저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뽑았던 엔지니어들도 저희가 처음에는 로봇공학 전공이나 아니면 로봇 쪽 기술 개발을 했던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찾았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다르게 로봇 쪽 말고 아예 다른 쪽 소프트웨어 쪽 전공을 했던 사람들, 그쪽 경력을 했던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회사 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기술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가 훨씬 더 개발 속도도 빠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더 많이 내는 거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특히 기업들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스펙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섞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로봇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비전공자가 꼭 로봇 전공, 로봇이라는 타이틀에 전공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에 관련된 모든 전공은 다 로봇하고 관련된 로봇에 필요한 전공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 아예 인문학 쪽이나 아니면 또 세일즈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아예 기술이 아닌 사람들이 오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또 이제 로봇이
뭐 개발만 하는 곳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하는 쪽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 접근하기에는 전공자들이 쓰는 용어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매번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거나 할 때 비전공자들이 고객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만들고 나서 마케팅 쪽 전문가들한테, 마케팅 팀한테 항상 검수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로봇 쪽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마케팅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용어나 이해나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용어를 바꿔주고 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또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건 당연히 좋아해야겠지만 로봇 기술을 꼭 전공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로봇이 이상한 로봇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공뿐만 아니라 기술 쪽이 아닌 사람들도 더 많이 로봇 쪽에 들어오면 훨씬 더 로봇을 디자인하거나 마케팅하거나 하는데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